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디딤 영상은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은 2단원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이고요. 네 번째 중단원인 일제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중에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적인 주권을 사실 상실하게 되고 영토를 잃어버리게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의 불법 점령으로 인해서 영토를 빼앗긴 독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되고 나서 영토를 빼앗긴 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와 간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본의 침략적인 의도로 인해서 훼손되었는지, 이 내용들을 보고, 특히 이제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영토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외교적으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면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독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독도는 위치를 다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섬이고요. 총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실상 돌섬이기 때문에 무인도 섬이었는데, 현재는 독도에 이제 수비하는 그러한 경비대와 함께 주민들도 있죠. 자, 어쨌든 독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인데요. 신라시대의 지증왕이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울릉도,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산국을 정벌을 하면서 우산국 옆에 있던 섬인 섬 부분까지 같이 영토로 관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섬이 독도예요. 그래서 신라 시기에 지증왕 때 이미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 시기에도 이 독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하는 지리도서에 팔도 총도라고 하는, 이 팔도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전도겠죠? 이 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데 독도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안에 독도를 표시해놨다는 것은 조선 정부가 이곳을 우리나라 영토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북문헌비고라고 하는 책에도 조선 영토다 독도는 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조선 후기의 어부였던 이 안용복이 이 울릉도와 독도 인근의 해역에서 일본 어부들이 불법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에도막부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 어부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아오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에도막부가 1696년에 이때가 숙종 시기였을 거예요. 죽도에 일본 어부들이 도회하지 말아라, 즉 그쪽으로 건너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에도막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어부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조선 초기부터 계속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고, 또한 조선 중후기에 일본 역시 자국의 기록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니다, 즉 조선의 영토다라는 기록을 해놨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상 양국이 모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있는 그 기록을 통해 태정관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정관 지령의 내용에 따르면 다케시마와 한 섬은 본방과 관계없는 것임을 명심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독도를
일본은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영토야?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토죠.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제정을 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울릉 군수가 독도와 울릉도를 관할케 하는 이러한 법령을 제정을 하였고요. 이것을 관보에 기재를 해서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이랬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과서 1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제2조에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하고 그 장을 군수로 개정한 다음에 이 울릉 군수가 그렇죠. 독도까지 관할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만들고 직접 관리가 관할까지 하게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1900년 10월 25일에 이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선생님이 줄일게요. 자, 그런데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하면서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이 러일 위치 자체가 이 러시아랑 일본의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점령해버려요. 우리는 상당히 그것에 억울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의 내정도 이제는 자유롭지 못했고 외교권도 빼앗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간도는 어디냐면 여기가 간도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도를 대충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한반도 지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뭐 울릉도가 이렇게 있고 독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 엉망으로 그렸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울릉도랑 독도는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도는 위치가 어디냐면 요 부분이 간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주 지역을 얘기를 할 때 그 만주 지역 중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의 윗부분에 위치하는 특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국경선 귀속의 문제에서는 이 두만강 위쪽을 간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 상류 부분과 두만강 윗부분을 우리가 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간도 영유권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만주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에는 원래 여진족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이 여진족이 나중에 만주족이 돼서 청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이 만주 지역을 성스러운 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좀 거주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19세기 후반 조선인들이 이제 너무 살기도 힘들고 땅을 개간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이 위로 올라가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많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청해 관리가 알게 돼서 청나라 관리가 우리 정부에게 이곳에 사는 너희 나라 사람들을 철수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 간도라는 지역에, 이거 줄일게요. 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민해서 살고 있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지금 경계선이 다 선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뭐 땅덩어리에 대해서 인구가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좀 모호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그러면 어디까지로 확정해서 국경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국경선 넘어서 하는 사람들을 철수를 시키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경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백두산에 있는 정계비였어요. 이 백두산 정계비는 17세기 숙종 때 당시 청과 국경선을 정한 내용을 적은 비석이고요. 이 비석의 내용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서위 압록, 동위 토문. 그래서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서쪽 경계는 확실해요. 압록이에요. 근데 동쪽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우리는 동쪽은 토문이라고 하니까 이 숭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이 영토인 북강도는 대한제국의 땅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면 청나라는 두만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곳은 청해 영토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서 계속 갈등을 해요. 청은 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서로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도를 누구의 땅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 대한제국에서 이 영토를 관리를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을 하기 위해 간도를 이 위에 있던 함경북도 있죠. 함경도에 편입을 시키고요. 1903년에 그리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간도를 직접 관할하면서 이곳에 사는 우리 민족들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사법적인 절차, 기타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어떤 이제 우리 관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관할하면서 이 지역을 좀 이렇게 관리하려고 우리 대한제국이 나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고 외교권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가져간 일본이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1909년에 이 내용은 뭐냐면 국경을 두만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도는 어떻게 되죠? 청해 영토가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은 뭘 넘겨받냐? 남만주 지역의 철도를 부설할 권리와 탄광을 채굴할 권리 등 각종 이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청은 간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일제의 독도 강점과 그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소속인 독도가 그렇죠.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해서 독도의 일본 영토설은 완전 사실무근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한 박제수는 을사늑약에 서명을 한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누구나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아예 한일 병합조약을 맺으면서 영토 자체 주권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우리 또 과제도 제출하시고 수업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